네, 관련 소식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원훈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결국 추가 도발을 감행을 했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8월 29일에 쏘고 난 후에 지금 또 오늘 쏴서 제 생각에 1차적인 목표는 사거리,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난 29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IRBM 화성 12형을 쏜 지 17일 만입니다. 이번 도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일 큰 것은 지난번에 사실 2,700km의 사거리를 보여줬죠. 그리고 예. 나서 우리 군 당국이 분석하기는 이 사거리를 한 절반 정도 줄여서 쏜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의미는 한 5,000km 넘어가는 그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네, 그럼에도 미국이나 한국 일각에서는 여전히 괌에 대해서 충분히 사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다,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확실하게 그 3,700km, 그러면 평양으로 기준으로 해서 괌이 3,450km니까 예. 그 이상을 쏠 수 있다라는 사거리 측면에서 확실히 능력을 보여준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지난번 발사 이후에 이제 괌에 미처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던 것에 대한 불식시키는 그런 추가 도발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고요. 저는 또 순안에서 쐈다라는 것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안이라는 것은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김포공항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미사일을 발사 실험을 했다면은 보통 미사일 발사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험을 미사일 발사하자마자 잘못하면 폭발할 그 가능성이 초기 폭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오지에 있는 예. 인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미사일 기지에서 이제 주로 또 그 해변가에 있는 그런 기지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발사 시험을 했는데 예. 이번에 순안에서 지난번에도 순안에서 쏘고 이번에서도 순안에서 쏜 거는 혹시 발사를 했다가 초기에 터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은 북한 주민들도 그걸 다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체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데 그럼에도 순안에서 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사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자신감이면은 거의 실전 운영 능력을 갖췄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는 우리한테 적지 않은 위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번 도발의 의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육착 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어떤 무력 시위의 성격인지 아니면 ICBM 완성을 위한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일 큰 것은 역시 미국을 겨냥한 거죠. 미국 측에 계속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본토는 아니지만 괌이라는 게 사실 미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예. 괌 정도는 충분히 공격할 능력을 갖췄다라는 걸 미국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얼마 전에 통과된 2,375억 같은 경제 제재,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를 포기를 하고 미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미국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떤 형태가 되던 북한은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원안보단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비난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예. 되면 추가 도발에 의해서 미국에서 또 더불어서 추가적인 제재를 준비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지금 제재로 북한의 그 미사일과 핵 개발을 막기는 저는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원래 제재라는 것은 속성상 좀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재가 강력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동의가 되고 원래 원안대로 그래도 통과가 됐으래도 북한으로서는 핵과 미사일을 자신들이 원하는 최대한 마지막의 목표, 즉 ICBM, 미국 예.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탐지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까지는 가능한 시간을 벌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제재 자체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는 완전히 국면이 바뀌었다, 판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제재와 압박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만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이런 도발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향후 또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일단 뭐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한번 다시 볼 거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반응을 볼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벌써 일각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지금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만약에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를 하지 않고 계속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경우에는 북한의 최종 목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 실험 발사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화성 14형이나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화성 13형 3단체 로켓인데 그것을 쏘거나 아니면 이번 그 발사 시험에도 혹시나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분석 후에 우리가 좀 유의하게 봐야 될 것이 혹시 북극성 계열일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고체 연료를 사용한 것이고 예. 만약에 북극성 계열이라면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예. 지난달 화성 12형도 그렇고 이번에도 비슷한 방향으로 날아간 건데 예. 북한이 계속해서 일본 동북 지역으로 발사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사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공간이 그쪽이 좀 용이하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쪽으로 쏴야 이제 저 태평양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나중에 이제 더 사거리를 늘려서 ICBM급으로 쏘더라도 예. 아마 지금이랑 같은 미사일 궤적을 그리고 갈 겁니다. 원래는 이제 그 북한이 얘기를 하기를 이 미사일을 그쪽으로 안 쏘고 남쪽으로 쏘려고 했죠. 그래서 괌 예. 쪽으로 쏘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 똑같은 형태로 만약 괌 쪽으로 쐈다 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괌 포위 사격의 일환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아주 명백한 군사적인 도발이죠. 이것은 미국에 대한 거의 선전포고 수준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미국을 공격한 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형태로 계속 쏜다면 지금 같은 형태의 궤적을 보이는 그 방향으로 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오늘 도발에서 이제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을 겨누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도 격추 시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미사일을 쏘면 당연히 이 미사일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낙하될지를 우리가 레이더나 이제 위성을 통해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것이 일본 본토 홋카이도 쪽으로 날아오게 된다면 당연히 격추를 하죠. 그거에 대한 시도를 할 것이고 그렇지만 일본 이제 상공을 넘어간다라면은 이제 구태여 격추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이번에 우리 정부의 좀 고무적인 것이 이 실시간으로 이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같이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우리가 현무2를 지금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 이제 실시간으로 북한의 미사일의 그 정황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한 가지 여기서 지금 또 우려가 되는 점이 뭐냐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설사 북한의 미사일을 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과 마찬가지 경우가 나올 겁니다만 선제 타격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세우고 쏠 때 과연 그것이 어디를 목표로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또한 그 북한의 미사일에 그 탄두에 핵탄두가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지금같이 우리가 보고 있다가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이제 타격을 하는 건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은 미사일 방어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 지금 날아오는 미사일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궤도를 추적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자산을 활용을 해서 요격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우리가 초기 대응을 잘했고 그만큼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예. 그렇다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물론 확인하기 저희가 어렵겠습니다만은 어느 수준에 예. 좀 도달했다고 좀 예측을 하십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쏜 것도 최대 고도가 770km 정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ICBM급이 되면 이제 보통 1,500km에서 2,000km 정도로 최대 고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떨어지는 거와 770km에서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 재진입 기술이라는 것은 여러 번 우리가 얘기를 해서 아직
뭐 공통적인 결론은 아직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긴 한데 예. 여전히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고도를 한 거고요. 이전에는 북한이 이미 수차례 고각으로 발사를 했죠. 그래서 뭐 거의 1,000km, 2,000km까지 올렸으니까 예. 그때도 뭐 과연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확실하게 보는 것은 뭐 그 발사체의 파편이 남아 있다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혹시라도 수거를 한다면 확인이 되겠지만 나머지 그냥 여러 가지 정황상 논리상 추적하는 거로는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죠. 이게 중요한 것은 북한이 분명히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 그 기술은 어쩔 수 없이 축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저는 뭐 이것을 이미 확보할 수도 있고 적어도 조만간에 확보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